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반기문 씨를 만난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반기문 총장을 만납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반기문 대망론이라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관심을 불러왔지만 거품 쑥 빠지면서 하루아침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선 이런 보도가 있었죠. 반기문의 길을 피하려다 안철수의 길로 갔나? 한마디로 거리두기하고 간부기 정치하고 계속 국민들 피로도만 높이고, 그러니까 반기문처럼 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안철수 됐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씨는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가 네티즌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발상이야말로 어디서 나오는지 정부 조세의 기능을 전혀 모르는 수준이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 정도로 무식했단 말이냐. 세금은 국가 운영에 쓰여야 하는 게 세금인데 지금 같은 시기엔 국민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고, 세금은 버는 만큼 내는 건데 안 걷으면 부자들한텐 큰 감세 아니냐.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최민희 전 의원은 이런 윤석열 씨의 주장을 두고 음식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노폐물로 배설되는데 그런 걸 왜 먹냐 이러는 격이다, 이런 대권 후보라니 자괴감 느끼고 괴롭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외로도 최근 JTBC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총장 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저격만 하고 있죠. 이런 배응망덕한 인간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을 이끌어왔다고요? 국민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본인 가족, 부인 김건희와 장모, 그리고 본인 패거리들만 바라본 거 아닙니까?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본인 주변 사람들의 검찰을 이끌어온 거 아니냐고요. 장모가 유죄 선고 받고 구속된 소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처음 알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윤석열 이제 내리막 시작인가? 부인 논란에 장모까지 그래놓고 공정정의 타령하는 거 웃기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아예 읽지 않았다, 너무 뻔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저도 굳이 내용을 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왜곡됐는지 그걸 좀 핵심을 짚어야 돼서 읽는데 자괴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동훈 씨는 없는 말 지어낼 사람 아니다, 수사 악용 놀랍다, 이러고 있는데 직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수사 악용을 운운하는 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애초에 본인이 검찰 내부를 어떤 식으로 장악했는지, 본인 특수부 패거리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공판부 검사들 승진시키니까 패거리들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언론에다가 마치 부당한 탄압받은 것처럼 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뇌물 받아먹은 사람을 대변인 시켰으면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참 윤로남불이 하늘을 찌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런 따끔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측이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내용 보도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참으로 뻔뻔한 윤로남불이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석열 씨는 본인이 정치를 안 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치를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본인이 정치를 해서 만천하의 실체가 탄로난 걸 두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무겁다, 이런 겁니까? 본인이 말하고 있는 공정, 정의, 상식, 법과 원칙엔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이나 인신공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검증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본인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치면서 딸 중학교 2학년 일기장까지 건드렸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에 당연히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잣대로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조국의 마음은 생각해봤냐? 조국 가족은 5촌까지 탈탈 털더니 그런 말이 나오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가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27%나 유지하고 있는데 그 거품도 앞으로 빠르게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황교안 씨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저렇게 가세연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기도 했지만 정경심 교수 마지막 공판에서 검사가 사건 수사는 표적 수사가 아니고 시민사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그 작성자 중에 황교안 씨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외로도 김진태, 주광덕, 가세연 이런 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검찰이 사전에 내사를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황교안 씨가 저렇게 뻔뻔하게 등장을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제 그리고 검찰이 한번 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결론이 뒤집혔다는 내용인데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한마디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고 그걸 당시 검찰 수사팀이 사주했다는 의혹 제기에서 합동감찰이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불공정, 불충분, 부정유출 등이 골자로 공개가 된 건데 한만호 대표는 물론이고 동료 재소자들을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고 협조하는 사람한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증언을 왜곡시키고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은 듣고도 기록도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 내부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정치검사는 그리고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박범계 장관을 두고 그렇게까지 한명숙에게 면죄부 주고 싶었나? 검찰개혁 명분 삼을 듯. 뭐 이런 식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웃긴 거죠. 정작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명숙 전 총리처럼 억울하게 징역형을 다녀오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다녀오겠습니까? 참 남의 인생이라고 말은 쉽게 하죠. 이에 이런 보도를 한 기자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한동훈 씨도 지금 저렇게 나서서 또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에게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다,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심지어 언론에서 뭐 작심 비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작심 비판입니까? 그냥 본인 유리한 얘기만 다 하면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써주는데 뭐 작심할 게 있습니까? 그냥 비난을 퍼붓는 거죠.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한동훈 씨의 주장 자체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죠. 결국 이런 걸 보더라도 언론, 미디어 환경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종 정준희 교수님을 찾아뵙고 조언을 많이 구하는데요. 어제도 오랜만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정준희 교수님을 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오늘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할 것인가, 특히 더더욱 정치인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외로도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선 익숙해진 메타버스 세상과 미래 세상 등등 많은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지만 매번 흔쾌히 시간을 내어 조언을 해주시기에 감사드릴 따름인데요. 이 고마움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걸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장제원 아들이 저런 식으로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 정부 조롱하다가 오히려 장제원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